오늘 나갈 과정은 3학년 1학기 과정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3학년 1학기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어떤 개념을 배우든 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모든 개념들이 다 수록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개념 잡으시고 문제도 여러 유형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우선 3학년 1학기 과정을 보시면 전체 6개의 단원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곱근과 실수 부분이 나오고, 두 번째 근호를 포함한 식의계산, 세 번째 다항식의 곱셈, 네 번째 인수분해, 다섯 번째 2차 방정식, 여섯 번째 이참수와 그 그래프, 이렇게 총 6개 단원이 끝나면 3학년 1학기 과정이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제곱근과 실수 부분만 개요를 잡아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제곱근과 실수. 자, 이 파트에서는 어떤 개념을 배우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수의 체계는 유리수까지를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중학교 2학년까지는 모든 개념의 수의 체계가 유리수 범위 내에서만 다뤄지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유리수 부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유리수는 정수와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어지고, 정수는 또 양의 정수, 그 다음 영, 음의 정수로 나뉘어지고, 그 다음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분수, 소수, 이런 개념들을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자, 우리가 유리수 개념을 그때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가 분수로 나눠질 수 있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배웠어요. 기억하세요? 그러면 반대로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우리는 궁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금부터 뭐라고 명명하느냐? 무리수라고 명명할 거예요. 뭐라고요? 무리수. 유리수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배우는 중학교 3학년까지의 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무리수를 배우는데, 여러분들 근데 무리수 하나 배운 거 있어요, 여태까지. 뭐 배웠죠? 벌써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죠? 파이. 원줄 파이는 여러분들 계산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3.14만 곱해서 계산을 여태까지 해왔겠지만, 사실상 이 아이는 3.14로 끝나는 아이가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끝까지 나간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무궁무진하게 반복되는 것도 없이 쭉 나가는 아이들을 무리수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무리수는 비단 8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이제 여러분들의 수가 확장됨에 따라서 이런 형태의 아이들도 보게 될 거예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루트 2, 루트 3, 루트 17, 쫑쫑쫑. 이 안에 1.2 소수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안에 분수 또한 들어갈 수 있어요. 쫑쫑쫑. 엄청 많은 무리수를 배우게 된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 배우는 제곱근과 실수 파트에서 이 수의 체계를 배우실 거고, 그리고 간략하게 거기에서 응용되는 문제들 다룰 것이고, 그리고 알아야 될 개념들 몇 개를 도입해서 또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배우는 이 아이를 뭐라고 하냐면요, 실수라고 해요. 사실 실수라는 거는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리얼 넘버.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도 있냐고요? 그럼요. 그 수는 언제 배운다? 고등학교 가면 바로 배운다. 지금 벌써부터 궁금해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 푸시고, 자, 이렇게 개념이 지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두 번째. 자, 뭐를 또 배우시냐?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을 배우실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좀 전에 선생님이 썼던 요 루트 개념 있잖아요. 이 루트를 또 다른 말로 근호라고 해요. 루트는 뭐지? 우리 다 알고 있는 단어 같은데, 루트, 뿌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호는 기호인데
뿌리 근자를 써서 근호라고도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이런 근호가 들어있는 식들을 어떻게 더하고 어떻게 빼고 어떻게 곱하고 나누고 하는지 그런 연산 개념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 세 번째 다항식의 곱셈 파트를 배우는데 사실상 이거는 2학년에서 배웠던 과정인데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인수분해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붙여서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교육과정에서. 자, 곱셈 공식은 이제 그 다항식의 곱셈에서 곱셈 공식을 배울 거거든요. 그리고 이에 따른 활용 문제가 나올 것이고 네 번째 인수분해가 배워요. 그러면 인수분해는 선생님이 아까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라는 다항식이 있었어요. 이거는 다 펼쳐져 있는 완벽한 그냥 펼쳐져 있는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나중에 변형을 시킬 거냐면 인수라는 거는 숫자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써놨죠? 약수. 숫자로 봤을 땐 약수. 우리가 약수 어떻게 배웠죠? 최대한 쪼갤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최소한의 것들끼리 다 쪼갰을 때 숫자들이 나열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6이 있었어. 그러면 6은 2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죠. 선생님 1은 안 되나요? 네, 1은요. 우리가 그때 굳이 왜 안 썼냐면 이 아이는 소수도 합성수도 아닌 아이거든요. 우리가 약수의 개념을 해서 여기서 갈게 쪼갰을 때는요. 다 소수 개념까지 잘게 쪼갰단 말이죠. 그런데 숫자 1 같은 경우는 소수도 아니기 때문에 1은 굳이 쓰지 않았습니다. 기억들 하시나요? 그래서 자, 이 인수의 개념은 약수의 개념과도 비슷해서 얘도 마찬가지야. 인수는 1은 쓰지 않습니다. 물론 1이 인수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1을 쓴다는 얘기는 그럼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계속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굳이 그런 것까지는 안 쓴다는 얘기예요. 자, 인수에는 1이 포함이 되긴 하나 1을 굳이 곱해서 나열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러면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는 어떤 관계냐? 이 아이를요. 고백꼴로 변형을 시킨다는 거죠. 얘를요. 어떻게? 다항식의 고백꼴로 나타난다는 거죠. 실상 이 아이는 고백꼴로 나타나면 똑같은 인수가 두 개가 있는 이런 꼴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뭐 일정 부분은 암기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이해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는 우선은 제일 처음엔 이해, 그 다음엔 암기. 자, 그 다음에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가 여러분들은 자, 우선 곱셈 공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펼쳐져 있는 아이로 표현하는 걸 곱셈 공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곱셈 공식. 그러면 곱셈 공식은 어떤 부분이다? 괄호, 다시 말해서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다 전개하고 다 분배해서 펼쳐져 있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곱셈 공식이라고 하시고요. 다음, 이렇게 펼쳐져 있는 식을 인수들의 곱의 형태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한다? 인수분해라고 한다. 라고 하시면 편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자, 그래서 우리가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가 편해졌다면 그 다음 2차 방정식이 도입이 돼요. 2차 방정식은 말 그대로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이 뭐죠? 우선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는 반드시 식 안에 어떤 게 있어야 되죠? 기호? 는이 있어야 된다고 배웠죠. 맞아요. 는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2차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차수가 몇 차여야 돼? 2차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1차 방정식 배웠잖아요. 그때는 최고차항이 1차였어요. 하지만 이거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차수는 반드시 2차여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2차 항이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2차 항은 죽으면 안 된다.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들 기호를 도입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선생님 아까 당연한 걸 왜 얘기했을까 싶기도 했었겠지만
2차가 죽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x의 제곱의 개수인 a는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해라는 거는 뭐지? 해라는 거는 뭐죠? 해, 근 무슨 뜻이죠? 맞아요. 이 2차 방정식이 참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을 우리는 해라고 해요. 그러면 그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물론 근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거예요. 걔도 무조건 처음부터 암기시키진 않을 거예요. 반드시 어떠한 절차에 거쳐서 이러한 근해 공식이 나왔는지 설명을 다 해드리긴 할 거지만 뭐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물은 암기를 좀 하셔야겠죠. 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도 있지만 좀 전에 배웠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도 해를 구할 수가 있다랍니다. 대략적으로 좀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이때의 5번째 단원에서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개념이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해까지 구하는 거 거기까지가 끝이 나요. 그러면 5번째 2차 방정식을 끝으로 6번째는 2차 함수를 배워요. 우리가 함수는 1학년 때 다 배웠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좀 독특한 게 뭐죠? 2차라는 거, 뭐가 최고창의 개수가 아니라 2차라는 거. 차수요, 그러면 여러분들. 함수라는 거는 반드시 y라는 아이가 있어야 되죠. y하고 x의 어떤 관계라는 건 알고 있죠, 여러분들.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배운답니다. 항상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단어에서는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이고 이 아이가 들어가는 값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나오는 값인 거지. 이 x에다가 어떤 i를 넣어줬을 때 어떤 y가 산출되느냐를 관찰하는 i를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그 많은 함수들 중에서 우리는 6번째 단원에서 2차 함수를 다룬다는 얘기죠. 자, 얘는요. 그래서 기본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우선 y는 이라는 거는 기본 형태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시면 되겠죠. 물론 이 아이도 절대 a가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2차가 죽으면 얘는 몇 차가 돼요? 1차가 되잖아. 그러면은 결국엔 2차 방정식,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을 다룬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2차 함수를 다룰 때는요. 자, 요런 형태의 아이들을 다루게 되는 거고 그러면 선생님 이때도 그래프를 배우나요? 당연하죠. 그래프는 함수에서 꽃이잖아요. 사실 모든 함수는 수학의 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그래요. 모든 표현을 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 모든 관계를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관계를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프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만 진정한 수학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차 함수는요. 사실 여러분들 중학교 1, 2학년 때는 어떤 함수를 배웠어요? 1차 함수를 배웠잖아요. 자, 1차 함수의 특징은 직선 함수였어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2차 함수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직선은 아니에요. 직선이 아니고 자, 우선 곡선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순간입니다. 오, 좋아요. 자, 곡선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는데 그 곡선이 아무 곡선이나 뭐 이런 곡선은 아니고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곡선 형태가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물론 이제 본론은 여러분들 뭐 6단원 나갈 때 그때 제대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개요만 설명하는 거니까 자, 여기다 쓸게요. 자, 포물선 의 그래프. 여러분들 포물선이 뭐예요? 포물선은 그물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걸 다시 여기 쓸게요. 그물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원형함수가 원형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평행이동 안 했다는 얘기. 자, 이렇게 꼭지점을 지나가는 이런 아이들을 그릴 수가 있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다루겠지만 얘는 y는 ax 제곱의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군더더기 하나도 없죠.
bx도 없고 c도 없어요. 그냥 y는 ax 제곱만 썼어. 그러면 이 아이들은 반드시 요 원점인 0,0을 지나게 되어 있어요. 0,0. 왜? 0을 대입했을 때 y는 0이 나오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a가 그러면서도 유독 0보다 컸다라고 하면 아래로 볼록한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형태가 나오는 거고,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a가 0보다 작았다 그러면 요 i와 폭은 똑같지만 위로 볼록한 이런 함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 6단원 2차 함수를 나갈 때 기본형인 포물선을 이렇게 설명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이제부터 너무 재미없잖아요. 맨날 꼭점에서 만나면 얘를 막 평행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래프가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때요? 재밌겠죠? 자, 그래서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다뤄질 총 6개의 단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좀 감이 좀 오시나요? 감이 좀 오시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1학기는 중학교 1, 2학년 때 배웠던 단원들하고는 다소 좀 차이들이 있죠? 뭐 생소하기도 할 것이고, 근데 이 개념이 정확하게 다뤄줘야지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수학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왜냐,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나와 있던 이런 과정들에다가 살을 좀 붙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 나와요,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굳이 짝을 짓자면 중학교 1, 2학년이 짝꿍이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짝꿍이에요. 그 정도로 이쪽은 굉장히 여러분들 잘 다뤄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핵심 단원들이고 꼭 알아야 될 단원들이고, 수포자가 나온다면 중학교 3학년 때 나와요. 이 과정이 안 되면 계속 안 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수학에 자신이 붙는다. 마찬가지 그 친구들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자신이 붙기 시작한답니다. 재밌으면 계속 쭉 재밌거든요. 자, 오늘은 그러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의 첫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곱근과 실수 그 파트를 나갈 건데, 제곱근과 실수의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초적인 문제를 몇 문제 다뤄드릴 겁니다. 제 강의는 앞으로 쭉 이어질 건데 중학교 3학년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쭉 나갈 거거든요. 자,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중학교 3학년의 1학기 과정인 제곱근과 실수에서, 자, 우선 이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곱근과 실수의 개념을 배운다라고 하면 첫 번째 시간에는 그 파트의 개념과 그리고 기초적인 문제를 풀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좌에서는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좀 더 기본 문제, 기본에 충실한, 기초는 아니고 기본에 충실한 문제들을 몇 문제 달아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문제들은 그 전 시간에 같이 게재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상에서 심화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심화 문제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심화 문제를 풀어드리는데 문제의 난이도에 맞춰서 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 전 영상에 문제를 미리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리 집에서 아니면 독서실에서 아니면 뭐 학교 쉬는 시간에 미리 풀어보시고 오시면 효과가 10배, 100배는 더 클 거예요. 장담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아일린이었습니다.